오늘은 UFC 326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벤트 중 마침내 UFC 백악관 카드가 공개됐는데요. 먼저 메인 이벤트로는 UFC 라이트급 통합 타이틀전 일리아 토프리아와 저스틴 게이츠가 맞붙습니다. 코메인으로는 알렉스 페레라와 시릴 간이 헤비급 잠정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또 벤더급 랭킹 3위 션 오말리와 6위 자하비가 맞붙고 라이트급 랭킹 9위 마우리쇼 루피와 13위 마이클 챈들러가 맞붙습니다. 그리고 미들급 매치 본 이컬과 카일 다우카우스가 맞붙고 패드급 랭킹 2위 디에고 로페즈와 9위 스티브 가르시아가 맞붙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실망했다는 반응입니다. 메인과 코메인은 괜찮지만 아무래도 메인카드 경기들이 기대 이하라 생각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백악관 라인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 오늘 BMF 타이틀전 찰스 올베라와 맥스 할로웨이 경기는 예상 밖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마치 지난 함자트 치마에프와 드리키스 디플래시의 경기를 보는 듯 했는데요. 찰스 올베라가 맥스 할로웨이를 그라운드에서 시종일관 압도하며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맥스가 찰스 올베라의 테이크다운을 저지하지 못했고 밑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테이크다운 디펜스로 유명하고 또 넘어져도 잘 일어나는 걸로 유명한 할로웨이였기에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새로운 BMF 챔프로 등극한 찰스 올베라는 옥타곤 인터뷰에서 맥스에게 전하길 진심으로 널 정말 많이 존중하고 존경해. 우린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팔지. 내 가장 큰 자부심은 가족을 대표해 싸운다는 거야. 너처럼 말이야. 어떤 선수들은 여기 와서 헛소리만 잔뜩 늘어나. 하지만 우린 이곳에 와서 가족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우린 싸우고 아이들을 위해 멋진 일들을 해. 이 체급에 BMF가 2명 있다면 그 BMF는 찰스 올리베라와 맥스 할로웨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패배한 맥스 할로웨이는 옥타곤 인터뷰에서 말하길 게임 플랜은 치고 빠지는 거였어. 하지만 쟤네가 더 좋은 게임 플랜을 들고 나왔네. 올리베이라를 인정해야지. 정말 대단한 파이터고 진짜 BMF야. 이런 파이터에게 진 거라면 받아들여야지.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를 두들겨 팬 후에 다시 타이틀 전선에 돌아올 거야. 나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미스터 올리베이라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건 확실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 데이너 화이트 대표도 이벤트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맥스와 찰롤의 BMF 타이틀전에 대해서는 이런 경기를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 찰스가 바디락을 잡고 너무 쉽게 테이크다운 시켰고 그라운드에서 완전 압도해버렸잖아. 난 타격전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줄 알았고 맥스가 테이크다운 방어도 더 잘할 줄 알았어. 그리고 라운드 중 그라운드로 가더라도 최소 2-3번쯤은 다시 일어날 줄 알았어. 하지만 완전 압도적이었지. 결국 모든 경기의 목적은 이기는 거잖아. 그래서 찰스는 이기기 위해 필요한 걸 정확히 했어. 그리고 아마 이건 맥스한테 물어봐야겠지만 훈련 캠프에서 아마 타격전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어. 찰스의 경기를 봤다면 알겠지만 스탠딩에서 정면으로 맞불 넣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리고 찰스 쪽에서도 분명 그라운드를 데려가면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페레라와 시릴 간에 헤비급 잠정 타이틀전이 잡혔는데 그럼 톰이 언제 복귀할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의미한 질문에는 톰은 백악관 이벤트에 싸울 준비가 될 수 없는 상태야. 그래서 잠정 타이틀전을 잡은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어제 화제가 됐던 백악관 카드에서 빠진 경기가 어떤 경기냐 질문에 데이나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관련된 좀 이상한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에 그게 존 존스였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자 데이나는 아니야. 진짜 내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존 존스의 백악관 카드 출전을 진짜 단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어. 우선 왜 그런지는 내가 이미 설명했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메타글래스를 끼고 존스가 본인 고관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얘기하는 걸 촬영했잖아. 그리고 너네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플래그 풋볼 경기에서는 거의 잘 뛰지도 못하더라고. 존 존스는 고관절 문제 때문에 은퇴한 거야. 고관절에 관절염도 있었어. 의사들이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말한 걸로 알고 있어.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들 때문에도 난 존 존스를 출전시키지 않을 거야. 존 존스 얘기는 헛소리야. 관계자들이 존 존스랑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거나 존 존스가 이 경기에 관심이 없었다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황당했던 건 존 존스가 나와서 나 지금 백악관 경기 출전에 대해 협상 중이야 라고 했던 거야. 내가 이미 존의 변호사에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문자를 보낸 뒤였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그럼 존 존스는 사실상 은퇴했고 존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해도 무방하는 질문에는 맞아 그렇다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르만 사루키안의 지난 레슬링 경기 소동에 대한 질문에는 뭐 맘에 들진 않지. 맘에 안 들어. 하지만 알다시피 그날 밤 일은 다른 누군가의 문제였지 내 문제는 아니었거든. 뭐 할 말은 이게 전부고 현재 라이트급은 뜨거워지고 있고 만들 수 있는 재밌는 매치들이 많아. 아르만의 다음에 대해서도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아르만이 헌터와 다음 경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들었다. 아르만에게 어떤 매치업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냐는 질문에는 모르겠어. 몰라. 난 지금 아르만이 맘에 들진 않아. 그러니까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어. 그냥 너네가 본 그런 일들 때문만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이에 그 이유들 중 몇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데이나는 그럴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또한 에디언과의 복싱 매치는 농담이었냐는 질문에는 농담 반 진담 반이었어.
내 나이가 지금 56이야. 씨바 복싱 같은 걸 하고 있을 나이는 아니잖아. 복싱 경기를 하려고 했던 마지막이 티토랑 붙으려고 했을 때였는데 그때 내가 38이었어. 존나 악몽 같았지. 그리고 에디언은 푸시야. 너 누구랑 복싱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 에디언이 복싱은 무슨. 정말 하고 싶으면 여기로 오라고 해. 에이펙스 가서 복싱 한 판 할 수도 있지. 어제 파워슬랩 경기장에서 칼럼 월시가 나한테 에디언이랑 복싱 꼭 하라 그러더라고. 본인이 언더카드에서 뛴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네가 언더카드에서 뛴다고? 이랬어. 만약 나랑 걔가 두 명의 쓸모없는 놈들이 그런 걸 한다면 우린 그날 제일 첫 번째로 싸울 거야. 그날 싸우는 진짜 파이터들이 우리 밑에서 싸운다는 건 무리한 거지. 우리 둘은 그날 첫 번째 언더카드 경기가 될 거고 또 존나 창피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왜 페레라가 지금 헤비급으로 올라갈 적절한 시기라 판단한 거냐 질문에는 알다시피 페레라는 모두와 다 싸우고 싶어하는 선수야. 매주 싸우고 싶어할 정도지.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파이터들 중에서도 가장 유니크한 선수 중 하나야. 그리고 그게 정말 페레라가 하고 싶은 거라면 걘 자격이 있다고 우리 모두가 동의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페더급, 라이트급, 웰터급 이렇게 세 체급을 노리는 게 아니라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 이렇게 세 체급 챔프를 노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 보냐는 질문에는 완전 놀라운 일이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자고. 시르가는 페레라에게 아주 흥미로운 상대야. 시르가는 일반적인 헤비급 선수들처럼 움직이지 않거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압도적으로 맥스를 제압한 찰스 올리베이라도 경기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될 거라 시각화했던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만들기 위해 훈련했을 뿐이야. 신께서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바닥을 가리키는 건 원래 할 생각이었는지 아님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냐는 질문에는 맥스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 경기를 이기고 있을 때 상대에게 기회를 준다는 식으로 말했었지. 그때 우린 서로 딱 붙어있는 상황이었어. 내가 겔 펜스 쪽으로 압박하고 있었지. 처음엔 내가 겔 펜스에 밀어놓는 걸 불평하는 줄 알았어. 근데 다시 들어보니 10초 남았어 라고 하는 거였더라고. 그래서 좋아 해보자 라고 했던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차롤은 백악관 메인 이벤트를 지켜볼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우린 메인 이벤트를 아주 집중해서 지켜볼 거야. 일리아와 게이츠의 경기로 벨트가 통합될 거잖아. 물론 루피와 챈들러의 경기 역시 대단한 시합이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난 그 벨트를 원해. 그러니 걔네가 싸우는 걸 지켜보자고. 난 집에 돌아가 쉬면서 그 경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코너와 네이트 디아즈도 너의 승리에 트윗을 남겼다. 코너는 널 두들겨 패겠다고 했고 네이트는 지루하다고 했다. 타이틀전을 기다리는 동안 그 둘과의 경기도 고려해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말했듯이 난 타이틀을 원해. 라이트급 벨트를 원한다고. 백악관 카드에서 열리는 경기를 지켜보자고.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야. 걔네를 웰터급에서 싸우게 하고 싶어? 난 상관없어. 미들급에서 싸우게 해도 우린 할 거야. 상관없어. 원한다면 토너먼트로 만들어도 돼. 두 경기 다 같은 날에 붙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댄후커가 카메라 앞에서 하기 힘든 여러 말들을 했는데 댄후커랑 무슨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는 댄후커가 나한테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진짜로. 걘 항상 나한테 집중하잖아. 내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 나와 관련된 것만 계속 찾아보고 다녀. 네 커리어랑 경기에 집중하는 게 어때? 그럼 더 좋을 거야. 걘 본인 경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이젠 나한테 신경을 그만 끄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차롤은 백악관 메인 이벤트에서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다 얘기했고 누굴 상대하든 더 나은 버전으로 그 경기에 나설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메인 이벤트에 백업 파이터로 나설 의향이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전 UFC 챔피언 코너 맥그레거가 BMF 타이틀전을 할 의향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왜 155파운드까지 빼면서 몸을 혹사시켜놓고 그걸 BMF라 부르는 거야? BMF 타이틀은 이 벨트의 창시자인 네이트 디아즈가 170파운드에서 맞는 거야. 그러니 이 벨트는 170파운드에서 치러져야 한다 생각하고 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라이진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UFC에서 방출된 패치 믹스가 새롭게 라이진의 둥지를 틀고 뛰는 경기라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본의 19살 11승 1패 파이터 아키모토 쿄마와 맞붙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쿄마 아키모토의 날카로운 타격에 패치 믹스는 1라운드에 다운을 당했고 이후 사커킥을 허용하는 등 피니시 위기까지 갔습니다. 가까스로 1라운드를 넘겼지만 2라운드 역시 타격에 다운을 당한 후 스타커킥을 허용했고 결국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면서 아키모토의 2라운드 TKO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에 UFC 파이터들도 반응했습니다. 먼저 UFC 패드급 랭킹 5위 알저메이 스털링은 방금 라이진 메인 이벤트를 다시 보기로 봤는데 와우 쟤 진짜 잘하네. 타격에 있어서 빠르고 날카롭고 정확해. 난 믹스가 최소 한 번은 테이크다운 시킬 줄 알았어. 보기 좀 힘들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 라이트급 랭킹 1위 아르만 사루키아는 아키모토라는 애 날카롭고 빨라 보이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UFC가 관심을 가질 만한 파이터인데요. 하지만 아키모토 쿄마는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UFC에 갈 생각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전 UFC에 가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큰 소리 좀 치자면 나랑 붙고 싶으면 일본으로 오라는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정현 선수의 체중 이슈로 경기가 취소된 가스톤 볼라뉴스가 SNS로 경기가 취소된 심경을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어서 간단히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어. 먼저 응원해 정말 감동했어. 연락해준 모든 사람들 정말 고마워. 무엇보다도 내 팀에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항상 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안타깝게도 난 오늘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됐어. 내가 알기론 상대 쪽에서 체중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해. 상대방은 개최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진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나타났고 체중을 맞췄으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뿐이야. 물론 이렇게 된 건 실망스럽지만 이번 캠프에 우리가 쏟은 노력과 캠프를 치러낸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부심을 느껴. 때때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UFC도 곧 날 다시 옥타곤에 세워줄 거라는 걸 알아. 메시지와 응원을 보내준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고맙고 난 괜찮아. 오늘 밤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이 역사적인 이벤트의 일부가 되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돌아올 거야. 많은 사랑을 담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스톤 볼라뉴스도 말했듯이 이정현 선수는 개최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약간 개최를 오버하더라도 상대방 측과 계약 체중으로 하자는 딜을 해서 경기가 성사되기도 하죠. 또 이정현 선수는 급오포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방 측도 이해해줬을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개최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황상 감량을 하다가 건강상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걸로 추정됩니다.